안녕하십니까. 마디세상병원에서 무릎을 보고 있는 조율입니다. 오늘은 미세 침습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수술을 하면서 결국 이제 환자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우리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제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 침습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도의 내반 변형, 오다리 변형을 가지고 온 이제 63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엑스레이로 봐서는 뭐 약간의 우리가 골괴사 정도 보이고 변형, 다리가 휘었고 체중을 내려오는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무릎의 내측으로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5.4도, 6도 정도의 이제 내반 변형이 있는데요. 이분은 내원하실 때 그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셨어요. 즉 무릎을 이렇게 디뎌서 걷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병원에서 주사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하였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어서 오셨고요. 내원화에서 시행한 MRI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근 파열이 있고 그리고 골괴사 내측 대퇴가에 골괴사가 동반된 골수 부종이 있습니다. 결국 다리가 휘었고 무릎의 안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데 이쪽에 병변 자체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체중 부하가 힘든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리 휜 거를 제외하면은 안쪽에 뭐 연골을 봉합하든지 골괴사를 회복하면 좋아질 것 같지만 이렇게 다리가 휜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 다리가 휜 것을 교정해주는, 즉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해서 이쪽으로 체중 부하만 가지 않게 해줘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연골이 원래 이뻐야 되는데 굉장히 복합한 횡, 종으로 파열이 복합적으로 돼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다듬어 주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리를 절골술을 통해서 다리가 체중 부하를 했을 때 안쪽으로 내려가던 것을 바깥쪽으로 내려가게 우리가 수술을 해줬습니다. 줄기세포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근위경골 절골술만으로도 체중 부하를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주면은 연골이 파열된 부분 그리고 골괴사 인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분은 근위경골 절골술 이후에 보조기 목발 6주 정도 유지하였고 그렇게 재활을 마치고 나서 결국 체중 부하선이 내측에서 외측으로 이동시켜 준 거죠. 그러면 체중 부하 이동만으로도 병변이 진행을 더디게 하여주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게 됩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이제 내반 변형, 오다리 변형이 있어야 시행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언제 근위경골 절골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그 경우 외에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비보험으로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는 것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대부분 해당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리가 5도 정도 내반 변형이 있는 오다리가 있는 것이고 다른 치료,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에 듣지 않는 퇴행성 질환이 계속될 경우 그리고 연골 파열, 특히 아까 말씀드린 후방근 파열이나 골괴사 등으로 무릎의 병변이 자꾸 진행하면서 증상, 통증이나 뭐 무릎에 물이 찬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다리가 휘면서 관절연골 결손이 동반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게 되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대부분 우리가 근위경골 절골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5분 중에 한 3분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 이식술을 할 때도 근위경골 절골술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드물지만 뭐 전방 십자인대나 후외측 우리가 인대 재건술을 할 때도 근위경골 절골술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흔히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다리 모양만 교정을 하여도 단순히 다리가 이뻐지는 게 아니고 체중 부하가 내려오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체중 부하를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병변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게 됩니다. 체중을 이동시켜서 1년째 금속 제거를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렇게 CT상 후방 쪽에 뼈가 다 붙은 것을 확인하였고요. 가운데 빨간 테두리로 있는 선이 우리가 1년째 사진인데 오른쪽에 수술 시에 했던 내시경 사진에 비해서 연골이 더 이상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매끄러운 곳을 볼 수 있고, 골 괴사가 있던 부위에도 연골이 지저분하게 있던 부분들도 따로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을 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 우리가 줄기세포 이식을 하면은 그 부분이 체중 부하가 이동되면서 재생이 잘 되는 효과도 있으며, 관절연구 결손은 따로 우리가 미세천공술이나 아니면 경골 부분에는 따로 손을 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근위경골 절골술만으로도 연골이 좀 재생되는 것을 수술 후에 확실히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예들을 사실은 공유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분이 1년 6개월 되어 이렇게 금속을 제거할 때 내시경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우측을 하고 나서 좌측에 이제 1년 6개월 인데요, 내측의 관절면이 보존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실제로 환자분은 통증도 많이 감소되고, 통증이 감소되니까 기능도 회복되고 퇴행성 관절염의 속도를 더디게 해줍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리가 휜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하게 진행되고 인공관절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 부하 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관절의 비율을 줄여줄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보면은 이게 기존에 제가 하던 우리가 근위경골 절골술의 상처입니다. 제가 최대한 상처를 줄이고 했는데, 종절개 이렇게 쭉 우리가 다리 모양대로 할 경우 약 9cm 정도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릎을 계속 구부렸다 펴기 때문에 상처가 옆으로 벌어지는 2차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수술은 잘 되고 무릎의 통증은 줄었지만 환자분들의 니즈는 내가 상처를 좀 줄이고 싶다라는 거죠. 하고 이 흉이 크니까 내가 보기가 안 좋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종으로 해놓게 되면 상처가 좀 커지면서 무릎 옷을 입었을 때, 특히 좀 꽉 맞는 꽉 끼는 옷을 입으셨을 때 상처가 자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니즈를 좀 파악했을 때 채소 침습 조금 여니까 우리가 수술이 그럼 제대로 안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근위경골 절골술의 고유 목적은 유지하면서 최대한 적게 절개를 해보자. 그러면 적게 절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도 적게 있게 되고 피하지방층도 적게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혈량도 감소하게 되고, 그럼 조직을 더 건드리니 덜 건드리게 되니까 통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 이후에 빠른 재활과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채소 침습의 가능 조건이란 것은 기본적인 근위경골 절골술을 잘 할 수 있으면서도 덜 째는 그런 걸 말하게 됩니다. 실제는 우리 대부분 종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절개를 하여서 수술을 하면은 제가 편합니다. 수술할 때 확 열어서 크게 보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편하지만, 똑같은 수술과 목적을 우리가 달성했지만 자를 대보면 5cm 정도 되고요. 확실히 이 종절개와 횡절개를 비교할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를 실제로 대보면 4cm, 종절개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도 잘 보입니다, 상처가. 그런데 이거 살짝만 돌리면은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받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수술실에서 조금 더 힘이 들지만 우리가 상처를 줄여서도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근위경골 절골술은 특히 내측에 우리가 관절염이 있고 골괴사가 있거나 내측 반응상연골 후방근 파열이 있을 경우 퇴행성 변화를 느리게 하는데 매우 좋은 수술입니다. 또한 이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수술 후에 우리가 상처가 크면은 그로 인한 후회나 아니면 좀 더 작게 할 수 없을까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근위경골 절골술의 목적을 잘 달성하면서 작게 짤 수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환자분에게는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등록한 금속판을 사용하고요. 수술의 어떤 기술에 이렇게 노하우를 잘 녹여서 하게 되면은 조금 째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적게 째고 할 수 있는데요. 채소 침습 근위결골술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고유한 근위결골 절골술의 목적은 유지하되 최소 절개를 통해서 출혈량을 줄이고 수술 후에 통증은 감소되고 빠른 재활과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